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거는 부분군인데 앞에 있는 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부분군을 고려하는 상황이 올 건데 실제로는 부분군을 왜 고려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군이라는 구조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처음에 소개한 대로 이 갈로아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군을 명명하고 정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갈로아군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체들 관계에 대한 의미를 숫자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수들의 개념, 그러니까 차수를 위수로 가져가는데 그 위수들의 개념을 통해서 군을 분류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 군을 정의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군을 정의한 이유가 체들의 관계를, 군들의 관계를 통해서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결국 이 군에 대한 구조를 봐야 되고, 군에 대한 구조가 한 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부분군들로 쪼개서 이렇게 정보들을 얻는 작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을 공부하면 부분군을 공부하고, 부분군을 공부하면 정규 부분군들을 공부하는 상태가 되고, 사실 정규 부분군에 대한 얘기는 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널 정도로 정규 부분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동형 사상과 그 준동형 사상들을 공부하는 상태로 이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분군을 정의하고 부분군을 이용을 해서 정규군까지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정규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부분군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 부분군의 얘들을 정의와 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의를 살펴볼 건데 부분군이라는 걸 정의해 보고 싶어요. 부분군이라고 하면 연산을 일단 군에서 유도해서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군이라는 구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H라는 녀석을 이 G에 대한 서브셋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합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볼 거고 원래 이 스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정수론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대시적 구조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2학년산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G 크로스 G에서 G로 대응되는 이 하나의 함수로서 정의를 했던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 H라는 녀석이 이 스타를 가지고 연산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는 이 스타를 그냥 들고 오면 안 되는 거는 이 스타에 대한 정의역은 G에서 G 크로스 G에서 G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만 들고 오면 함수로서 의미가 안 생기죠. G들을 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타에 H라는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아니라 H 크로스 H. 그러니까 도메인을 얘로 제한을 걸어서 얘 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원소를 꺼낼 때도 이렇게 A 크로스 B를 A 콤마 B를 H 상에서 각각 꺼내서 연산을 이렇게 B 이렇게 써주는 상황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번거롭게 되니까 표현을 좀 바꿔서 얘에 대한 표현을 다시 그냥 스타라고 해줘요. 그러고서 이 스타를 뭐라고 하냐면 군지에서 유도된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제한 함수를 통해서 제한을 건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H가 연산을 이렇게 들고 왔다. 그러니까 유도된 연산 스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얘가 다시 군 구조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이 H를 G에 대한 부분군이다 이렇게 정의한 상태가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디노트를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군 구조를
이룬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세 가지 그 정의를 다 만족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얘가 합당한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합당이 아니라 합리적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G에 대해서 이미 연산이 잘 성립해요. 그러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항등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역원도 다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산만 잘 닫혀있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걔네들을 다 체크해 볼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상황만 고려해도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표충 조건을 다시 줄 수 있는데 이미 A, B를 H상에서 꺼낼 건데 이 A와 B를 연산한 결과가 일단 H에 다시 포함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닫혀 있어야지 연산이 잘 적용되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원이 다시 H에 포함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분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표충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표현을 이렇게 부분군이라고 해줘야 돼요. 다시 얘에 대한 표충 조건을 고려해 보자면 똑같이 써고 이번에는 A, B 인버스가 H에 포함되는 것만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는 요거를 한 번에 쓴 게 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원스텝이라고 하고 이걸 투스텝이라고 하는데 투스텝에 통해서 부분군인지를 체크했다는 의미로 투스텝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한 번에 테스트를 취했다고 해서 원스텝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왜 군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연산이 잘 적용되는 상태가 보장이 되는 건 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될 거고, 이 B라는 녀석을 임의로 꺼내기 때문에 만약에 A로 초이스를 하게 되면 A와 A 인버스가 연산의 결과는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H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군지에 있는 항등원이 H에 포함돼서 항등원이 존재하는 상황이 보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려를 하기를 이 항등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A를 항등원으로 초이스하게 되면 이 항등원과 B 인버스, 그러니까 는이죠. 이 B 인버스가 다시 H에 포함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항등원도 포함하고 B 인버스도 포함한 상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군구조를 이룬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반대로 군구조를 이루면 당연히 항등원도 포함되고 이런 경우 다 포함되고 닫혀 있는 것도 다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성립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원스텝 테스트, 투스텝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있고 연산이 유도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걔를 또 군이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결합법칙 성립하고 뭐하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게 성립하는지만 판단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애들을 봤냐면 단원군을 봤죠. 이런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부분군으로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SLNR 뭐 이런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곱하기 현상이 유도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 SNR이라고 하는 녀석은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 선형군이라고 하고, 이건 제너럴 리니어 리니어 그룹, 그래서 일반 선형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데, 얘는 GLNR 원소들 중에서 디터미넌트를 취했을 때 1이 나온 애들을 모아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디터미넌트가 1이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되는지를 판단해보면 임의의 A와 B 행렬을 SNR 이렇게 꺼냈을 때
아, 원스텝 테스트로 부분군이 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고려하기를 이 SN 아래 원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 디터민트를 씌웠을 때 1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디터민트를 씌워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터민트의 성질은 쪼개짐을 줄 수가 있죠. 기본 기본 행렬들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다 쪼개짐을 줄 수 있었던 게 선형대수에서의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 A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1이 되는 건 데피니션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1일 때 그 녀석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 또한 1인 건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얘도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 1이네. 그러니까 결국 디터미넌트가 1이고 A 곱하기 B 인버스는 결국 SNR 아래의 원소가 된다 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그 얘기는 결국 원스텝 테스트를 통해서 부분군이 보장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부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워낙 많아요. 예제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다 이제 의미부여를 하는 건 처음에는 순환군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완군의 얘기가 쉽기 때문에 가완군의 얘기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비가완군들을 살펴보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켈리 정리 같은 그래서 인플라이 할 수 있는 모든 군을 인플라이 할 수 있는 군이 뭔지까지 얘기를 한 사항을 줘서 가장 섬세한 군도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보기 편한 군도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보기 편한 군들 중에서 기준이 될 만한 군도 보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는 순환군이라는 걸 볼 건데, 그게 이제 가완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군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가완군이 순환군들의 곱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만족시킨다는 거고, 사실 프렐라의 연습 문제 같은 걸 잘 보게 되면 그런 의미들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고려하셔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부분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